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all. 안녕하세요. 나는 개입니다. 플라잉에이트TV의 날개입니다.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거래였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오늘 외국인의 1조 6천억 원 순매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보고요. 셀트리온의 수급적인 상황을 분석한 후에 향후 주가의 흐름을 기술적 측면에서 몇 가지 종목들의 예를 들어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 마감 리뷰를 하면서 외국인 매도 1조 6천억 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에는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부터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마이너스 1%대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직전 영상에서 이 앞의 흐름대로 21선을 이탈 후 두 바닥을 찍고 갈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안 좋은 예측은 틀리는 법이 없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상으로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내일은 이 라인이죠. 2300포인트를 지키면서 추세 반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의 음봉을 덮는 양봉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닥 차트는 기술적으로 오늘 거래를 지난주 금요일보다 이렇게 줄이면서 그리고 십자가 양봉을 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 이 라인이죠. 저항선인 853포인트 돌파 직전에서 거래를 줄여놓은 걸로 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돌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변수이긴 한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양시장 수급을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의 1조 6천억 원 매도가 MSCI 지수 리밸런싱에 의한 프로그램의 비차익 매도에 의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MSCI 지수라는 건 외국 대형 펀드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SCI 지수에는 우리나라 시총 상위 우량주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년에 4번 이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고평가된 종목들은 팔고요. 저평가된 종목들은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이벤트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걸로 실제 외국인이 이탈한 게 아니냐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요. 코스피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오히려 2,500원어치를 매수를 했는데요. MSCI 지수에 새로 편입된 알테오젠, 진풍제약, CGN을 대량 매수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수급은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셀트리온의 오늘 장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시면서 향후 주가에 대한 예측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무슨 업종을 많이 담고 있는지를 보시면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업종별 누적 순매수량을 나타낸 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의약품 업종만 외국인이 약 760만 주 정도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금액으로 치면요. 7,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같은 기간 셀트리온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6,600억 정도가 되니까 의약품 업종의 순매수 금액의 대부분은 셀트리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의 의약품 업종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미 이 6월 달에 여기 2년 전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죠. 하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가 돌파 직전에 있고요. 코스피 의약품 업종의 대장이 아직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지 않은 것이 조금 자존심은 상할 만한데요. 업종의 수급 상황, 셀트리온 자체의 수급 상황,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코로나의 확산, 그리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여러가지 대형 호재들을 봤을 때 조만간 사상 최고가의 돌파는 의심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은 상승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한두 달 늦게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미 호재도 충분하니 이제 수급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9월에 어떤 수급적인 이벤트가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수급적인 이벤트는 아무래도 합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자 유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루 이틀 주가가 빠진다고 침울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의 세력들은요. 매집을 하기 위해서 1년, 2년, 길게는 3, 4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집중을 하면 다른 종목은 절대 신경을 안 쓰죠. 그리고 만약에 셀트리온을 팔았더라면 과연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까?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셀트리온의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향후 주가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60일선을 깨면서 다시 30만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삼각 수렴의 꼭지점에서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안 좋은 쪽의 예측은 빗나가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61선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61선을 깬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모양을 갖춰놓고 21선이나 61선을 이탈시키고 난 후에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몇 가지 종목들의 예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십자를 보시면요. 이 구간에서 급등을 한 후에 이렇게 3개월 정도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여기 21선과 61선이 만나는 이 구간에서 61선을 이탈한 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 신풍제약도 보시면요. 이렇게 박스권에 횡보를 하다가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21선, 61선, 121선, 241선, 481선 모두를 이탈한 후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죠. 자, 솔브레인 홀딩스도 보시면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삼각수렴 모양을 만들다가 여기서 21선 밑으로 퉁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보시면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삼각 수렴을 만든 후에 이렇게 21선을 이탈하고 나서요. 이렇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디프론도 보시면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삼각 수렴 모양을 만들다가 이 꼭지점 부근에서 이렇게 21선과 61선을 차례로 이탈시킨 후에 급등을 해버렸죠. 물론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내일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셀트리온의 리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목 게시판을 보신 많은 주주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 게시판을 주가가 바닥인지 고점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험악해진 종목 게시판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주가가 빠지면 욕도 하시고요. 매일 팔아야지 하시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버티시다 보면요.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9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다같이 존버하셔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는 날 같이 축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잉 엔터TV의 날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